복습용 영상 공유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저는. 기존에 다녔던 학원에서 영상 강의 받은 적 있어? 복습용으로? 예, 저는 이 무조건 다 드려요. 그래서 애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보게끔 2번 들을 수 있는 거야, 수업을. 그러니까 공부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친구다, 못하는 친구다, 선생님은 성적으로 애들을 처벌하진 않아. 아이고에 성적으로 아이들을 처벌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오케이?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될 거예요.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시고 단어 암기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알았지? 대신 발음 기호를 반드시 찾아서 듣고 한 번만 읽어보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듣고 좋았어. 왜 합니까? 이거 듣기 평가 영향 미칩니다. 발음 안 들려서 틀리는 일 없어야 됩니다.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와, 환장합니다, 진짜. 내가 정리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게 이런 단어들은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센시티브, 민감한, 센서블, 분별력 있는 이거는 뻑하면 나오는 단어 맞지? 그 다음에 이메이셔너블, 이메이셔너티브, 이메이셔너리 맨날 나오는 단어.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쓰고 읽고 외워라. 언제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다. 자, 갑니다. 당장은 토요일만 제가 이거 시작할 거고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외워오세요. 지금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에미넌트 저명한, 이미넌트 임박한. 이거는 진짜 애들 어려워합니다. 다 어려워해요. 맞죠? comparable, 필적할 만한, comparative, 비교적인. 장난 아닌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장난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것에서 성적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기본 뿌리를 오케이?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아셨죠? 선생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별 난리 부르스를 친 거야. 진짜로 애 많이 썼어요. 문법책에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책 없어요. 거의 이 정도까지는 없어요. 와, 비옥한, futile, 쓸데없는 뭐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어머, 이거 지워야 되겠구나. 다른 책으로, 새로 띄워놓고 이걸로 쭉쭉 갈게요. 천천히 갑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영어는 수식이 무지하게 발전된 언어예요. 여기서부터. 오케이? 영어는 수식이 무지하게 발전된 언어고, 그 다음에 수식 중에서도 후치 수식의 언어입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필기 제가 쓰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들어. 영어는 우리는 앞에서 꾸며. 똑똑한 효민, 뭐 예쁜 주연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 한글은 앞에서 꾸민다고. 그렇죠? 못생긴 영어 선생님 이렇게 앞에서 꾸며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앞에서 꾸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beautiful woman처럼 앞에서 꾸미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발전돼서 영어 문장이 주, 후치, 동. 자, 이거를 머릿속에서 입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익혀두셔야 돼요. 영어는 주, 후치, 동이 엄청나게 발전된 언어. 맞죠? 또 명사가 있으면 얘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언어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장에서. 오케이? 그러면 수식은 수식인데 얘는 뭐냐? 지금 앞에서 이건 우린 전치 수식이라고 해요. 앞전자를 쓰겠죠? 그 다음 후치 수식은 뒤후자를 씁니다. 오케이? 쉬운 거가 나간다 그래서 뒤에 어려워집니다. 점점. 한 단어의 형용사는 앞에서 꾸민다. 이걸 전치 수식이라고 해요. beautiful woman, 많은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걸 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이 처음 들을 거다. 생소할 거예요.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명사 앞에서 꾸민다.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앞에서 꾸민다. 보겠습니다.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보시면 나는 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맞죠?
3살 먹은. 이게 세 단어지. 3-year-old라는 세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앞에서 꾸민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법 출제. 여기 3 years라는 복수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복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복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형용사는 복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s를 쓰게 되면 무조건 틀려버린다. 그리고 세 단어가 하나가 될 때는 지금처럼 하이픈으로 묶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는 3살 먹은 아들이 있다. 그리고 뒤에는 she is stay-at-home wife. 이게 가정주부라 그래요. 처음 들어요. 그죠? stay-at-home. 이게 집에 머무는, wife는 주부, 아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가정주부라 그럽니다. 이렇게 꾸민다고요. 맞죠?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그런데 이제 별표 5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치 수식이 등장해요. 후치 수식이 등장하죠. 별표 5개. 오케이? 장수 돌침대보다 중요한 거. 2단어 이상의 형용사 구가 수식할 때는 뒤에서. 그래서 이게 후치 수식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The man full of hope started sailing to the west. 이렇게. 해석은 금방 합니다. 맞죠? 자, 봐봐요. 내가 이걸 지워놨을 때와 괄호를 쳤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맞죠? 괄호를 쳤을 때는 수식이네 이건 알잖아. 근데 괄호가 없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남자는 희망으로 가득 차요. 이렇게 해석해요. 맞지? 그 남자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시작했어요. 항해를. 이런 해석이 돼요. 후치 수식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 그리고 얘가 ful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가득 찬. 그래서 이거 이렇게 꾸미네. 이거를 보는 순간 얘가 주후치동이 됩니다. 이해하셨지? 이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후치 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 단어가 쓰여서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효민아, 이 내용 이해할 수 있겠지? 별거 아니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특정 대명사 수식인데 보세요. 많이 봤던 거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somebody, everybody, anybody, nobody 12개가 있어. 얘네들은 전부 단수 취급. 무조건 전부 단수 취급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has, is, does 이런 식으로 단수 동사 쓰는 거. 이게 일단 시험제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대명사는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이런 식으로. to drink something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어요. 쉬운 문제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오케이? 띵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꾸민다.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today. 오늘 할 특별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것도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12개는 단수 취급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즉 띵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난 말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됐죠? 문법 출제됩니다. 이것도. 오케이? 좋아요. 요까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습 가능하겠죠? 집에서 복습 가능하겠지? 영상 올려주면 다시 한번 듣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만드세요. 내가 진짜 아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익숙한 것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한 거야. 그치? 맞지? 근데 생각은 안 나. 그냥 익숙할 뿐이야.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옆에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가상의 존재에게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게 아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 자, 이제 보호 갑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많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이 보호라는 것은 보충어의 약자입니다. 보충 설명어의 약자예요. 주격 보호는 주어의 상태, 존재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형식 동사 뒤에 오는데 이형식 동사에는 얘네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 형식 동사들을 다 외워라. 그럼 더 좋아. 그리고 이 형식 동사를 제가 전부 다 정리도 못했어요. 여기 사실은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좀 할게. be, become, go, get, grow, run, turn, fall 쓰시고 이렇게 끊어주세요. run, turn, fall. 그 다음에 look, appear, seem. 요거는 세 개가 보이다. 세 단어가 전부 보이다. sound 들리다. smell 냄새 나다. taste 맛이 나다. feel 느껴지다.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리고 prove 앞에 끊어주세요. prove는 증명되다예요. 오케이. 뒤에 형용사나 명사 올 수 있습니다. prove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해요. stay, keep 하나 더 씁니다. remain까지. 이 세 단어는 어떤 상태로 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다. 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정리를 못해서 제가 추가는 시켜 놓을 겁니다. 오케이. 제번 교재는 아마 추가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강조하느냐. 보세요. It looks fine today. 오늘 날이 맑아 보여요. 맞죠? It looks fine. 이게 날이 맑은입니다. 그 다음에 she is happy. 행복합니다. He is a teacher. 선생님입니다. I will become healthy. 저는 건강해질 거예요. 문장은 되게 단순해. 그렇지? 왜 문장 단순한 거밖에 안 넣냐? 주격 보어는 단순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격 보어는 SC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Subjective complement라고 그래요. complement. 이게 보충이란 뜻이에요. 보충. 이게 보충어, 보충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어가 되는 거예요. SC. SC는 주어의 기분, 감정, 알면 안 써도 됩니다. 상태를 나타내고 이럴 때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게 돼 있고 또 주어의 직업, 지위, 신분을 나타낼 때는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게 돼 있고 주어의 행위를 보충 설명할 때는 동사 원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 씁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주어나 목적어에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거. 여러분 여기다 이거 추가시킵시다. 자, 얘는 주격 보어고 OC는 목적격 보어죠. 맞죠? 그래서 주어에 또는 목적어의 한꺼번에 쓸게요. 주어에 또는 목적어에 얘네들을 나타내는 게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 똑같은 설명이거든요. 목적격 보어. 여기는 주격 보어. 그럼 보어라는 것이 뭔지를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이런 걸 나타냅니다. 아셨죠? 를 나타내는 게 보어라 그랬어. 이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원래 배워야 되는 거니까 지금 기억해 주세요. 요거 공부해 두세요. 알았지? 오케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존재. 그쵸? 주로 오형식 동사 뒤에 온다. 여기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뒤에. 저 뒤에 문장의 형식 파트가 따로 있어.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목적어의 그 상태, 기분, 감정 얘는 형용사를 보호 자리에 쓰겠고, 그쵸? 존재는 명사를 보호 자리에 쓰겠고, 행위를 나타낼 때는 얘네들을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건 요 녀석이라고요. 행위를 보호 자리에 쓸 때 요놈 나오는 거. 이거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울게. 오케이? 그럼 오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1번 I find him wise. 자,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연아, 얘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가 지혜로움을 발견했다? 안다. 자, 이 find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발견하다예요. 맞죠? 발견하다입니다. 그치? 발견하다 맞지? 그런데 이걸 이 문장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석해. 나는 발견한다. 그를 똑똑한. 이렇게 해석해. 문장의 의미가 뭔지는 알 것 같아. 그치? 문장의 의미가 뭐냐? 나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find 뒤에 의미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find라는 단어가 오형식에 사용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랬게? 생각하다, 생각하다. 제가 설명한 적 있지?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딱 돼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find가 지금 여기 쓰였잖아요. 생각하다, 인지하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 우리는 불러요. 그 사람을 잭이라고. 그 사람의 지위, 신분을 나타내니까 명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만들었어요. 저를 행복한 상태로. 나의 목적어의 감정. 이게 형용사 쓴 거고요. 맞죠? I think it's stupid to overwork myself. 자, 여기서 it은 가짜 목적어. 요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목적어. overwork는 과로하다. 나 스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바보 같다. 스스로 과로하는 것이 오케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러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쓴 겁니다. 됐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영어 문장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얘는 한 2% 정도 나와요. 한 5%라고 할게요. 이 정도 나와요. 후치 수식이 70%를 말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서문, 죄송해요. 주지동 한 50%, 접속사, 주어 동사 20%, 가주어, 진주어 15%, 가목주어, 진목주어 5%, 나머지는 일반적인 문장의 생김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건 그냥 가볍게 보기만 할게. 보세요.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형용사로 사용되는 어휘도 있지만 주요 형용사형 어미 이게 뭐냐면 단어의 끝에 붙이는 말이에요. 붙이는 단어를 뜻해요. 철자. 붙이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말이라고 할게요. 즉 y를 붙이느냐, FUL을 붙이느냐, OUS나 LESS 붙이느냐, 그럼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 뜻이라.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서 어미가 없을 때는 happy, sad, big, small, honest 되지만 y가 들어가면 뭐 해당 명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wind는 바람이고 windy 그럼 바람 부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바람 부는. 오케이? 별거 아니죠? 스타 뭐예요? 스타. 별이죠. 그럼 starry는 뭐죠? 반짝이는. 별이 반짝이는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FUL 명사의 성격으로 가득 찬 이런 거를 얘들아 고민을 많이 했겠지 내가. 선생님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명사의 성격을 가득 찬 거예요. wonderful. wonder라는 것은 멋진, 경이로운 일. 그래서 wonderful은 멋진, beautiful은 아름다운, careful, 조심스러운, merciful, 자비로운. mercy가 자비거든요. y로 끝나요. 자비. joyful, helpful, hopeful 다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OUS에 들어가는 형용사 spacious 공간이 있는 conscious 의식 있는 courageous 용감한 용기 있는 gorgeous 멋진 그 다음에 momentous 중요한 중대한 쉽지 않은 이런 단어는 생소하죠? 오케이? 이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gorgeous, momentous 이런 거 careful, careless 죄송합니다. LESS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areless는 조심성 없는, 부주의한 이라는 의미.
faultless는요, 결함 없는, worthless는 가치 없는. 그럼 priceless는 뭔 뜻이게? 가격 없는이 아니고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동의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했을까? 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주연아? 안 들어가? 모르겠어. valuable. 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귀중한. 또 있어요. invaluable. 여기서 애들이 환장해요. 선생님, 반대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 다 귀중한이에요. 오케이? priceless까지 세 단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valueless, 얘는 이를 써야 되나? 얘는 가치 없는. 있을 겁니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좋아요. 이죠? 자, 형용사. wholesome, 건강에 좋은. awesome 뭐지? 멋진 이란 뜻이에요. 아주 끝내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oublesome은 곤란한, bothersome은 성가신. lonesome 외로운, threesome. 됐어요. 이거는 이게 뭐더라? 죄송해요. 쉬운 단어인데. 네. 3인조의 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 지워버려야 되겠다. 별로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자, 갈게요. 계속 갑니다. IVE 들어간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 가수 아이브 아니고 attentive, 집중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의미가 되고, 지금 외워버리세요. 자, active, passive, compulsive, 강제적인, 강력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repulsive, 쌀쌀한, 불쾌한. 근데 이 단어가 어려워요. 이 단어, 포괄적인. 얘는 이해하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comprehensive는 포괄적이고 포용력이 큰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comprehensive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력이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여기서도 얘들아, 요 단어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그죠? 수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포괄적인, 포용력이 큰, 요거 기억하시고, 얘는 이해할 수, 오케이? 요렇게 기억해 주세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이 단어들을 지금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영역에서 이게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fatal, lethal, 치명적인, 공통어예요. 저기 의미가 똑같아요. national, logical, 국가적인, 논리적인 가 되죠. daily, 매일매일 일어나는, yearly는 연간 일어나는, monthly, 월간의, manly는 남성스러운, womanly는 여성스러운, motherly는 어머니로서의, 이런 거, friendly는 친근한, 그런 뜻이죠. 맞죠? 별거 아니에요. 단어들을 좀 기억해달라. 이런 어미들, lyal, ive, some,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형용사다. 그리고 여기 별표 3개. 보호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요즘은 얘가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어휘 테스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보호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 설명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케이? 핵심은 이거예요. A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전부. 그죠?
거의 대부분이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브 쇼는 생방송이죠. 생방송, 그치? 얘가 얘를 꾸며줘요. 맞죠? 그런데 얼라이브 쇼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보호 자리에만 씁니다. 명사 수식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she is live. 큰일 납니다. she is alive 이렇게 써야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들어가 있습니다. I'm afraid. 두려운. He is alive. They look alike. alike는 서로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y look alike는 서로 비슷한. 그들은 서로 닮았어 이런 뜻이고 I'm alone. 저는 외로워요. I'm glad. 좋아요. I'm ready. 준비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설명은 나중에 관계대명사 파트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읽기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요 녀석들은 보어 자리에만 명사 수식 불가 요거를 꼭 기억하라. 됐나? 요거 뜻이 뭐야? asleep 잠든 awake는 깨어있는 맞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냐? 주연은 괜찮아? 효민아 지금까지 괜찮아? 한 번쯤 다시 복습하시면 다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들아 그냥 앞에서 뒤에 꾸미는 녀석들 앞에서만 쓰이는 놈들을 뜻해요.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only one, the only one 유일한 former 전 회장 drunken driver 술 취한 운전자 economy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겁니다. 아셨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됐죠? 근데 이거 하나만 the very man the very 쓰세요.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the very 바로 그 does the jacket have an inner pocket a wooden fork 나무로 된 fork 뭐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녀석이라고 요 녀석 까먹지 마세요. 요거는 보호 자리에만 됐죠? 네. 자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 토요일 숙제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형용사 단어 암기하셔야 되고 요거 문제풀이 과제 토요일까지 과제 안 어려워요. 쉬워요. 답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옆에다 바로 답을 넣어놨어요. 뒤에다 넣어놨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하시고 여기 보세요. 요걸로 채점 한 번씩만 하시고 알았죠? 오케이. 자 이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거 내가 더럽게 중요하다고 하는 후치 수식 공부할게요. 오케이? 5분만 쉬. 자 이제 보세요. 영문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꼽으라면 후치 수식이라고 한다. 맞죠? 오케이.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고3 수험생 제가 갑니다. 후치 수식이란 말을 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3 수험생들에게 영어 독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후치 수식입니다. 자 반복 학습하세요. 모의고사 수능 문장의 구조는 복문은 복잡한 문장이란 뜻이거든. 진짜 어려워요. 주어 동사를 찾아 해석을 하려고 하나 주어 동사가 눈에 탁탁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주어나 명사를 수식해서 길이가 길어짐에 있다. 됐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후치 수식 중에 얘네들을 후치 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복습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란다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보자. The number 이게 주어거든요. of the tickets 얘가 얘를 꾸며요. 이렇게 주치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의미가 무엇의 수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이에요. 동사 자리에 단수를 씁니다. 그건 얘랑 대조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number of 복수 명사 얘를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많은 무엇들 이런 의미를 가져. 그리고 전체가 복수 취급. 그래서 동사 자리에도 복수를 씁니다. 구별합시오. 요거 어와 더를 쓸 때를 구별해 주세요. 얘네들은 무엇의 수, 단수, 동사도 단수, 어가 들어가지만 많은 무엇들, 복수,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된다. 얘가 단수잖아. 그래서 is, 수일치로 나온다. 진짜 중요한 거. 이해하셨죠? 넘버로 복수명사는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로.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 a girl with no clothes on her. 옷을 걸치지 않은 여자애가 발견되었다. 이런 거예요.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구가 들어간 거죠. 오케이. 그 다음, the legs of this table. 이 테이블의 다리들은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요거 수일치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입니다. 기본 문법이에요. 기본 수일치의 가장 기본. 이렇게 이거 뭐야? 자, 추가 설명을 제가 지금 넣어놨어요. 보자. 잘생긴 남자, 예쁜 집, 멋진 가방 등의 구조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잘생긴, 예쁜, 멋진 등의 명사적 요소가 없는 순수 형용사. 그러므로 명사의 앞에서 수식해요. 그래서 수식 구조를 만들어 보면 handsome man, pretty house, nice bag이 된다. 하지만 티켓들의 숫자, 옷을 입지 않은 소녀, 테이블의 다리들과 같은 구조에서는 수식하는 말들이 한 단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수식을 받는 앞명사와 수식하는 뒤쪽 명사의 관계에 따라 알맞은 전차를 써서 연결하는 수식의 구조를 가지게 돼. 보통 위원회의 결정, 그럴 때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이런 식으로. 맞죠? 순간의 결정, the choice of the moment, 인간의 본성, the nature of humans 등 A에 B라는 수식 관계가 가장 많다. 얘는 보통 B of A처럼 전치사 of가 주로 사용되지만 탁자 위의 화병, the vase on the table, 러시아 출신의 spy, the spy from Russia, 내 방에 달린 열쇠, keys to my room과 같이 다른 전치사들을 활용하여 후치 수식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와,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선생님이 애를 먹었다 이거야. 이런 설명들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3년 걸려서 쓴 책이에요. 2번 갑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얘가 명사를 꾸밀 때 우리가 이걸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투부정사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현재 시제, 뭐뭐 할 미래 시제, 뭐뭐 했던 과거 시제.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형용사처럼 해석하세요. 관계대명사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뭐 할, 하는, 했던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 하는, 했던. 그래서 the girl to go there tonight. 오늘 밤 그곳에 갈 여자애는, 그래서 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Maria다 이거고, 그 다음에 you hav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세요. 2년 동안 다가올 이렇게 할처럼 해석하죠. 됐죠? 그 다음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달에 발을 내디딘. 이렇게 했던이란 뜻이죠. was Neil Armstrong. 닐 암스트롱이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해석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절 별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활용도 있고, 오늘 핵심이 얘입니다. 관계대명사 진짜 중요합니다. 생략하는 경우까지 관계대명사에 관한 모든 걸 다 설명할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되셨죠? 지금 진짜 잘 들어두셔야 돼. 근데 그 전에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 거니까 너희도 여기 공간이 없죠? 쓸만한 공간이. 그렇지?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여기 빈 여기 맨 뒷페이지에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정리 다 해버릴 거니까 관계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하고 뭘까? 주연아. 그리고 오케이.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과 관계 부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새끼들. 자. 오케이. 그리고 반을 이렇게 나눠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절반인가요? 왜 왼쪽으로 좀 기운 것 같지? 중앙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관계사라는 녀석은 공통점이 뭐냐면 선행사 수식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오케이? 다 아실 거예요. 선행사가 뭘까? 효민이 혹시 선행사가 뭔지 알아? 뭐예요?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앞에 나오는 명사 맞죠? 요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 앞으로 선생님들이 선행사 그러면 너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관계되면 관계사 앞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행사입니다.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게 공통점. 근데 관계대명 이제 차이점이에요. 관계대명사는 모든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수식할 수 있고 사물이나 동물일 때도 수식할 수 있고 사람, 사물, 동물일 때 모두 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제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주격일 때 who, 소유격일 때 whose, 목적격일 때 whom, 사물일 때는 동물일 때는 which,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똑같습니다. 사람, 사물, 동물에 모두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that이고요. that의 소유격도 사실은 whose인데 that은 소유격을 특별히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모든 명사에 수식 가능한데 관계부사는 시간의 선행사, 즉 the time 개념. 이럴 때는 when으로 오케이. 지금 기본이에요. 장소일 때는 the place. 이럴 때는 where로.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럴 때는 why로. 선행사가 the way일 때는 way는 방법을 뜻해요. 이럴 때는 how.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그래서 when일 때 이렇게 꾸미죠. where 이렇게 꾸미죠. the reason why 이렇게 꾸밉니다만 the way how 얘가 좀 특별해요. 얘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쓴다. 둘 다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이 쓰면 안 돼요.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죠? 관계부사는 선행사, 관계부사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써도 됩니다.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다 사용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써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관계부사는 생략이 비교적 가능해요.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전부.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무슨 말이냐? 생략 가능한데 관계대명사는 얘만 생략돼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만 생략 가능.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덩어리로 둘 다 생략, 함께 생략하는 건 가능합니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나 비동사 둘 다 한꺼번에 생략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 뜻이야. 관계부사는 둘 중 하나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관계부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the way, how는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돼요. 요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 하나 남았어. 질문은 아니고 설명을 마저 드리면 관계부사는요 뒤에 조동사, 보호,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죠. 완전한 의미의 문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만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안 썼으면 쓰세요. 오케이,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잘 들어.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는 문장 나온다 했지? 그럼 지금처럼 주어가 없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이 주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주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래쪽은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얘를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어? 주격, 목적격. 다시 말해서 여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의 활용이죠. 맞나요? 보시면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looks los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who가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주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주격. 맞지? 두 번째 예문. I bought a car. 나는 차를 샀어. 근데 이 차가 어떤 차야? Which is made by 현대. 얘네들은 현대이 이렇게 읽어요. 미국 애들은 희한한 애들이야. 아무튼 지금 주어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주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어가 없을 때. 그 다음 Look at the boys. 저 소년을 봐라. Who have. 주어 없죠? 주격입니다. 맞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활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만 조심하실 거. 선행사 단수. 그러니까 여기도 수일치 단수로. 오케이? 그리고 저 뒤 문장의 본동사도 단수로. 그러니까 두 번의 수일치가 존재합니다. 수일치가 두 번이에요. 단 현재 시제일 때. 여기 첫 번째 수일치 1번, 본동사 두 번째 수일치.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이게 뭔 뜻이냐 이거. 뭘까요?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looks lost. 이게 뭐지? 네, 좋습니다. 길을 잃은. 그러니까 저기 서 있는 저 남자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돼요.
그쵸? 야, 영어로 저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디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Where am I? 이렇게 표현해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여기가 어디죠? Where am I? 여기가 어디죠? I'm lost. 제가 길을 잃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뒤에 여기 위치 뒤에 여기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후 뒤에 주어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이걸 우리가 주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어 역할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할, 하는, 했던. 아까 적어드렸죠. 수식은 무조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사할, 동사하는, 동사했던 명사 이렇게. 됐죠? 저기 서 있는 저 남자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차를 샀는데 현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를 샀어요. 저 소년들을 봐요. 방금 끝냈어요. 그들의 경기를. 이렇게. 괜찮지? 주격은 괜찮아요. 근데 목적격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자. The boys whom we call friends are bullying Jim in fact. 그 소년들이 어떤 소년들일까요? 우리가 친구라고 불렀던,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소년들이 괴롭히고 있어. 짐을 사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bullying 이게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됐죠? The boys whom we call friends are bullying Jim in fact. 사실은 짐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선생님 왜 목적격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불러요. 누구를 친구라고. 목적어가 없걸랑요. 우리는 누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기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홀딩, 그지? 우리는 불러요. 누구를 친구라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 우리 보통 목적격에 이렇게 who를 쓰는 경우도 있죠. am 빼버리고, 그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그 소년들이 짐을 괴롭혔다. 그 다음 I would like to return this shirt. 이 셔츠를 반납하고 싶은데 내가 샀어요. 목적어 없죠? 샀다의 목적 없죠. 여기서 어제 샀던 셔츠를 반납하고 싶습니다. 이거고 all 얘가 주어고요. t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just to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keep ing. 계속 ing 하다. 맞지요? 이겁니다. 됐어? 그럼 선생님 you have to do 목적 없나요? 여기 잠깐 do가 타동사인데 do에 목적어 없죠? 이래도 목적어 없는 게 돼요. 알겠어? to do 얘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써야 되는데 보세요. to love 사랑한다. 그럼 여기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to do a 있어야 되거든요. 타동사니까.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 없는 문장.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는. 보세요. 생략하는. 오케이? 좋죠.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셔츠를 반납하고 싶습니다. Which I bought here yesterday. 어제 제가 여기서 샀던. 그 다음 all that you have to do is just to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활용이 되고 자, 설명 봅니다. 관계대명사 두 번째 구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선행사 뒤에 whom, which,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런 구조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할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했던 명사로 해석합니다.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괜찮아? 관계대명사의 모든 거 다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또 관계대명사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 지금 그 목적으로 가죠. 자, 다시 여기 잠깐 이거 오늘 중으로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아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알았지? 핵심은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 맞죠? 오케이? 공통점은 선행사 수식. 이거 까먹지 말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생략하는 경우. 자, 생략하는 경우는 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에요. we call 목적 없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빠진 겁니다. 맞지? 그죠? I bough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hich 또는 that을 뺀 거죠. 그 다음에 all 뒤에 that을
빼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선행사가 all이잖아. 무조건 that으로 꾸밉니다. 선행사가 all일 때 which 쓰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문법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선행사가 all일 때는 that으로 all that you have to do 이런 식으로 all which는 안 됩니다. 예, 이거 출제되면 애들 다 틀려요. all은 which로 꾸밀 수가 없어요. tha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ll you have done to her 그녀에게 했던 모든 짓이 is wrong 틀렸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돼요. 되셨나? 오케이 바리? 그래서 all이요 단수 복수 all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해하셨어? all you have done to her is wrong.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설명을 뺀 것 같은데 all that을 한 단어로 쓰면 여러분 주목 이게 what이에요. what. 그래서 what you have don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is냐? what절은 단수 취급이거든. 그래서 is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절은 단수. all that을 한 단어로 쓰면은 what이 걸랑. 그래서 what you have done to her, all that you have done to her is wrong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소유격. 생소할 겁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잘 봐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잠깐 볼래요? 사실은 아빠는 변호사예요처럼 완전한 문장처럼 생겼어요.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요. 됐죠? 하지만 뭐가 빠졌냐? His father 이게 빠졌어요. 소유격이 빠졌죠. 이거 대신에 얘가 이것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저는요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lawyer 변호사. 그 다음에 he is the man.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명사예요. 의로 해석되면 후수를 집어넣는다. 얘는 내신에서 무조건 선생님들이 출제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his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후수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관계부사절 나왔는데 관계부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의 선행사 when, 장소의 선행사 where, 이유의 선행사는 why. 맞죠? 이유의 선행사가 the reason이에요. reason. 근데 the way 또는 how는 둘 중 하나. the way 또는 how. the way, how는 같이 쓰면 안 돼요.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쓰고 싶을 땐 외우십시오.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 이건 가능합니다. how 대신에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the reason why는 그 두 단어로 못 쓰나요? 얘는 for which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how는 in which고요. why는 for which입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계부사는 좀 쉬워요.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완전한 의미의 문장, 완전한 문장의 구성, 완전한 문장이 관계부사 뒤에 나온다. 이게 핵심. 됐지? 그리고 요거 기억해둬라. why 대신 for which, how 대신 in which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The house where I was born is at the corner. 이렇게. 내가 태어났던 집은 모퉁이에 있다. 그리고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만난 날. 얘 굳이 안 써도 돼요. each other는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로를 만났겠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가능해요? 보세요. 장소니까 where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we first met each other. 우리가 처음 서로를 만났어요. 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부사 쓰셔야 된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맞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Why she was so upset. 왜 그녀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The reason why 이겁니다. 그런데 how는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the way that이라든지 the way in which를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way 이거 방법이라 그랬어. Tell me the way 방법을 알려줘. That you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었던. 그 다음 Tell me the way in which you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알려줘. Tell me the way how 안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관계부사의 생략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부사를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됐죠? 관계부사 선행사 둘 중 하나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행사 뒤에 쉼표가 나온다면 이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the reason, the way 경우 콤마를 사용하는 계속적 용법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이럴 때 여러분 얘는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쉼표 뒤에 that 안 돼요. 쉼표 뒤에 what 안 돼요. 쉼표 뒤에 why 안 되고 쉼표 뒤에 how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쉼표 뒤에 쓰면 안 되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만 가능. 나머지는 전부 x. x 안 돼요. 안 돼요. x 안 됩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죠? 쉼표 뒤에 that. 그지? 안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쉼표를 쓰는 것을 쉼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거든. 쉼표 뒤에 which는 가능하지만 오케이? 쉼표 뒤에 whom 가능해요. whom 이런 거 가능한데 안 되는 거 제가 지금 적어 드린 겁니다. 쉼표 뒤에 that, 쉼표 뒤에 what, 쉼표 뒤에 why, 쉼표 뒤에 how 절대로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the house I was born is at the corner 이렇게 관계부사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we met her? 우리가 그녀를 만났던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Tell me the reason You cannot come 네가 오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I don't like the way 생략 가능해요. 그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the way how 돼요 안 돼요? 같이 쓰면 돼 안 돼요 혜민아? 같이 쓰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the way 대신나 the way 이니시 쓰는 거 가능합니다. 됐지? 둘 중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굉장히 중요해서 예, 현재분사, 과거분사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보통 현재분사는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갖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완료는 끝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년들 이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렇게 해석되죠. 나의 아들들이에요 이런 거고 그 강아지 짖는 강아지죠.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강아지는 상당히 fierce 사나운 이런 단어 모르죠? 사나운 맹렬한 fierce란 단어 사나운 맹렬한이란 뜻입니다. 지금 외워야 됩니다. 단어 진짜 중요해요. quiet는 상당히란 뜻을 갖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the girls running in front of me are very fast. 내 앞에서 달리는. 그리하여 현재 분사 해석을 했더니 몸 한운으로 해석될 때가 많네요. 그럼 과거 분사는요? 된, 당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다. 우린 지금 뭐 배운다?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복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아. 이제 과거 분사 볼까요? 과거 분사는 뭐뭐 된이죠. 모든 책들이에요. written, 쓰여진. 해밍웨이에 의해 쓰여진 책들은 매우 유명해요. 이렇게. 그 다음 the fuel, 연료. 이 차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lead free.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연 휘발유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 무연이 뭐예요? 10명이 대답하더라. 무연 뭐가 대주야? 연기가 안 나는, 그지? 아니야. 무연이 애들이 딱 연기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연자가 납이에요. 납성분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리드가 납이에요. 됐죠? 납성분이 있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미치거든? 그래서 무연 휘발유는 납성분이 없는 이란 뜻이고 그게 lead free예요. 이해하셨어?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는데 경찰관에게 붙잡힌 그 학생은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과거 분사입니다. catch의 과거 분사가 catch, caught잖아. 오케이. 맞죠?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 고치수 끝났네요. 자, 여기 설명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수식받는 명사 뒤에 동사의 현재 분사를 바로 놓아서 수식한다. 진행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 보시면 하는 이렇게 해석하네요. 이때 주의할 점, 명사와 ing 사이에 요게 덩어리로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표예요. 아까 제가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덩어리로 생략시킨다 그랬지요? 맞아요. 그래서 명사 뒤에 여기 잠깐 ing나 pp 들어갔을 때 요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는데 생략시켰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런 뜻이야. 요것을 생략 가능.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수식받는 명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바로 놓아서 수식한다. 수동 의미를 갖는다. 뭐뭐 되는 명사를 해석하고 현재 분사가 사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과거 분사 사이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덩어리로 생략된 것으로 보세요. 요까지. 됐나요? 그럼 이거는 which were 이렇게. 이런 게 생략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 되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나가도록 할 테니 과제는 무조건 복습, 문제풀이 숙제 있었고요. 단어 암기,
문제풀이 이게 다음 주 토요일에 과제 안 해오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바리 수고하셨어요.